로 갈게. 자료 1번부터 4는 능력주의에 대한 찬성 논거하고 반대 논거가 섞여 있는 거야. 이 중에서 능력주의를 찬성한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논거 자료, 그다음에 반대할 수 있는 논거 자료. 나는 이걸 자료들이 각각 어느 쪽에 속하는지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료 1번 한번 보세요. 자료 1-1은 전 세계 100개국의 공공조직 운영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한 설문 결과야. 그 결과에 따라서 100개국은 ABC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1-1이고 부패지수 X축, 정부 신뢰도 Y축, 이거는 ABC 집단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럼 과연 이 자료가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확인하도록 할게. 자료 1번 봐봐. 야, 공공부문의 조직 운영에 대한 설문 결과. 일단 여기서 본다면 공무원의 표준화된 시험에 의해서 선발했는가? 자,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다는 건 능력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지? 문제 잘 푼 사람 합격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 A, B, C 집단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건 C 집단이네, 그지? 능력주의를 제일 많이 인정하는 건 C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하향식. 이거는 하향식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권위적이고 능력보다는 상관이 직접 명령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결과가 또 똑같으네.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랬더니 제일 조금 이루어지는 게 2.6 C 집단이야. 역시 이거는 능력주의에 기반을 한다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 공공부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위에 상관이 시켜서 하는 하향식 결정이 아니고 그게 제일 낮은 게 C 집단이니까 제일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공무원의 연봉의 성과 기준으로 산정되는가. 자, 연봉이 성과주의면 능력주의지. 역시 C 집단이 제일 높다. 이 말은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수치를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 보니까 A 집단은 능력주의가 제일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금 하향식 거꾸로 해야 되겠지. 거꾸로. 제일 하향식이고, 일로 갈수록 하향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그런, 능력주의에 기반해서 본다면, 능력주의에 해당되는 집단은 C 집단, B 집단, A 집단으로 이 순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주의가 제일 통용되고 능력주의에 의해서 시험에 통과되고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성과가 결국 연봉으로 이어지는 건 C 집단이다. 가장 능력주의가 바탕이 된 집단이 바로 C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B, A 순서대로. 그다음 두 번째 1-2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정부 신뢰도하고 부패지수야. 그러면 여기서 정부 신뢰도가 제일 높은 집단은 C 집단이야, 그지?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기반했을 때 저렇게 의사결정면이나 연봉, 성과 막 이런 것들이 모두 있잖아. 능력주의에 기반한 C 집단이 결국 정부의 신뢰도도 제일 높다. 그러면 정부의 신뢰도가 제일 낮은 건 A 집단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건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그 위에 나온 공공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층 논리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 그지? 자, 능력주의는 신뢰도를 높인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결국 그러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능력주의 찬성에 해당되는 자료는 1번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으로 갈게. 인하국에서는 1990년 이후 능력주의를 기반해서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했다. 2-1은 노동숙련도에 따른 10년간의 집단별 고용비중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한 그림이다. 자, 여기까지가 2-1이고 2-2는 노동집단별 실질 평균소득을 시기별로 비교한 거다. 자, 그럼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볼까? 자, 시기별 숙련도에 따른 고용비중의 변화율. 자, 그러면 여기 연대가 90년대에서 2000년, 2010년까지 뒤로 가는 게 시간적 추이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2-1에 보니까 딱 변화율을 보세요.
변화를 보니까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뭐야? 고숙련 노동자하고 저숙련 노동자의 변화율 중에서 고숙련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저숙련 노동자는 증가했다가 감소했어. 그런데 중간 숙련 노동자는 증가 없이 계속 점점 떨어졌단 말이야. 그지? 중간 숙련 노동자는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했더니 지금 고용 비중의 변화율이, 즉 고용 비중이 점점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17%까지 가버렸단 말이야. 그럼 능력주의 때문에 이 사람들은, 즉 중간 숙련 노동자들은 그만큼 노동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이 얘기는 숙련도에 따라서, 즉 숙련도가 어중간한 중간 숙련 노동자들은 오히려 능력주의 때문에 고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능력주의 때문에 중간 숙련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2-2 한번 볼까? 시기별 노동 숙련도에 따른 실질 평균 소득. 이것도 아까 나온 대로 한다면 90년, 2000년, 2010년. 자, 이렇게 봐. 선생님 봐봐. 1.4에서 2.5, 그 다음에 5.3으로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가 봐봐. 중간 숙련 노동자의 평균은 B고요. 대비라고 했어, 대비. 고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의 배율을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그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더 점점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고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배율이 그렇게 높다. 5배 정도 된다는 얘기야. 누구에 비해서? 중간 숙련 노동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중간 숙련 노동자 대비 저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 비율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쪽으로 할수록 증가한 건 맞지만 문제는 이 0.5하고 0.6의 차이를 봐봐. 거의 비슷하지, 그지? 이 얘기는 중간 숙련 노동자하고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 배율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중간 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거의 저숙련 노동자와 비슷하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만큼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특정 숙련, 여기서는 중간 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이 고숙련 노동자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저숙련 노동자의 평균 소득과 거의 비슷해져 가는, 즉 중간 숙련 노동자의 어떤 이 분야에서 좀 중간 계층이 점점 고용 규모도 줄어들고 평균 소득도 줄어드는 능력주의의 피해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렇게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노동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건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으로 볼까? 3-1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제도하고 고등학교 교육제도, 청소년 학기생활을 조사했어. 자료 3-1은 그거고 3-2는 이걸 상관관계로 분석한 거야. 먼저 3-1에 각국의 고등학교 교육제도, 청소년 설문조사. 자, 그럼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교육제도라고 할게. 그 다음에 뒤쪽이 설문조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상대평가라는 건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자, 능력주의, 누가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맞았느냐, 이걸 갖고 평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비평준화, 이것도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겠지. 당연히 고등학교 비평준화 됐다는 얘기는 평준화가 아니니까 특목고 같은 그런 학교가 제도로 도입된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의 주당 학습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급제 뭐 어쩌고 나오고 비평준화 이렇게 나왔는데 0은 실시하지 않는 거고, 0은 실시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1은 실시하는 거야. 그러면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네. 자, 실시하지 않는 학교, 그 다음에 비평준화 비평준화 교육을 실시한다. 얘 실시하는 거야. 그럼 비교가 되잖아.
상대평가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여기는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그럼 요 A하고 B를 비교해 봐봐. 자, 주당 학습 시간이 20시간이나 차이 나지, 그지? 만족도를 보니까 교우관계 만족도는 7.2, 학교생활 만족도는 6.4, 얘는 6.6, 6.7. 그러면 여기서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게 좋은 거란 말이야, 알았니? 학교생활 만족도가 오히려 상대 등급제를 하지 않고 비평준화 교육을 하지 않는 B가 A보다 만족도가 높단 말이야. 학교생활 만족도. 이런 거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에서 제시된 항목들이 상대평가 등급제, 비평균, 평준화 이런 것들은 모두 능력주의에 기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당 학습 시간 이거는 경쟁 관계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우 관계 만족도하고 학교생활 만족도 이걸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따져 보면 뭐냐면 교우 관계, 경쟁 막 이런 것들에 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이런 학교란 말이에요. 이런 학교 11 상대평가하고 비평준화 교육하고 여기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이거죠. 뭐냐면 이 E하고 F란 말이야. 얘는 D. 자, D2는 상대평가 등급제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비평준화고요. 주당 학습 시간도 62, 78로 F보다 굉장히 높아.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도를 한번 비교해 봐봐. 얘는 3점대의 교우관계 만족도지만 얘는 5점대의 교우관계 만족도야. 그 다음에 학교 만족도도 얘 4.7, 1.5인데 얘는 오히려 5.4란 말이야. 결국 능력주의에 해당되는 건 상대평가 등급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그 다음에 경쟁에 해당되는 것은 주당 학습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설문조사에 나온 것들이 만족도인데 만족도 비교해 보니까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대평가 등급제를 실시하는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실시하는 곳, 그 다음에 주당 학습시간이 높은 곳은 결과적으로 교우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능력주의를 기반하지 않는 학교, 상대평가 등급제를 하지 않고 비평준화를 하고, 평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당 학습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의 학생들의 교우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말은 능력주의의 부정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즉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 자료를 했는데 일단 2번, 3번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로 쓸 수 있고요. 1번은 능력주의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찬성하는 논거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2 한번 볼래? 이거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쁜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까? 상대 평가 등급제하고 학교 비평준화하고 학습 시간하고 요것이 있을 때 교우관계 만족도는 이렇게 마이너스 역의 값을 갖는다. 이해됐죠? 여기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볼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 얘는 비평준화 교육만 하고 있네, 그지? 그래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요. 주당 학습 시간 이것도 다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교우관계 만족도를 따질 때 이 역의관계라는 것만 좀 잘 알아두면 돼. 알았어? 능력주의가 학습 시간, 경쟁 관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이냐 아니면 역이냐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많이 나올수록 이거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고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비평준화, 즉 상대평가를 하고요. 비평준화를 하고요. 주당 학습 시간이 높으면 만족도는 다 마이너스 역의 관계를 나타난다. 이 말은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학생들의 그 어떤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 면에서 본다면 능력주의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 3번이 자료 2번, 3번이 비판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논리적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4번은 이거는 능력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마지막 거니까. 자, 4번 제 자료 한번 볼까? 인하공방. 자, 2명의 수년된 가죽 세공인이 구두와 가방을 생산하는데 노동시간은 주당 30시간이며 각 노동자의 제품별 생산 능력은 서로 달라.
자료 4-1의 노동자별 주간 생산 가능 곡선은 각 노동자가 주어진 노동시간을 배분하여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제품의 조합이다. 제품별로 동일한 시간을 투입해서 각 노동자의 생산량은 A0, B0에 위치해 있다. 제품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율로 정하고 노동자가 자율로 정하고 늘어난 생산량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올해에는 각 노동자의 생산량이 A1과 B1으로 이동했어. A1과 B1. 자, 그러면 A1과 B1으로 이동했대. A0였다가 A1으로 이동했어. 이건 지금 노동자 A의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노동자 B는 B0였다가 이렇게 해서 구두를 12켤레나 만들었네. 그러면 A 노동자는 가방을 12개나 만들었고요. B 노동자는 구두를 12개나 만들었어. 그 전에는 6개밖에 없었거든. 6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게 늘어난 거야. 그러면 A 노동자한테는 가방을 만들게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B 노동자에는 구두를 만들게 하면 이걸 우리가 보통 비교 우위라고 하지.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걸 시키는 거야.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노동자별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생산성이 전문적이니까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 능력주의, 자기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물은 A 노동자는 6이었고 B 노동자는 6이었어. 그런데 한쪽을 선택하니까 비교 우위에 잘 만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걸 선택하니까 수량이 24가 됐네, 그지? 여기는 12였는데 물론 구두하고 가방은 동일한 가치는 아니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도 어쨌거나 가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면 뭐 더 이상 따질 건 없겠지, 그지? 그래서 능력주의가 결국 개인의 비교 우위의 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회사는 더 많은 생산량을 늘려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 모두 윈윈하는 거죠. 이건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찬성하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하고 4번은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거, 2번과 3번은 능력주의를 반대하거나 능력주의가 가져다 줄 부정적인 결과, 잘못된 거,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1번에서 선택한 것이 비판이다, 능력주의. 그러면 2번, 3번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 된다. 자, 빨리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료 가지고 주장의 근거를 삼는 거. 자, 반대하는 거니까 능력주의 반대하는 거. 자료 2번하고 자료 3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 자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자료 2, 자료 3. 얘네들은 근거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료 2-1부터 한번 볼게. 능력주의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구조가 변했어. 기반이 되는 건 능력주의고. 자, 고숙련,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증가했다가 감소도 하지만, 대체로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중간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감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이 고숙련, 저숙련 노동자들한테는 능력주의가 결국 더 좋은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고, 중간숙련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느낌이 돼. 그러니까 자료 2-1은 2-2도 마찬가지지만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다. 그 다음에 자료 2-2를 한번 볼까? 자료 2-2의 내용은 능력주의를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숙련 노동자의 평균소득, 그 다음에 이 평균소득이 고숙련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하고는 격차가 벌어지고 저숙련 노동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숙련 노동자는 못 따라가고 저숙련 노동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결국 능력주의의 확대는 중간 노동자들에게 고용 비중도 떨어지고요, 평균 소득도 줄어드는, 그래서 전체 노동자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기반은 모두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거다. 알겠지? 자료 3-1번 보니까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실시와 관련돼서 실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미칠 행복의 정도, 영향을 지금 조사하는 거야. 학생들에게 미칠 행복의 정도, 행복할 거냐 말 거냐,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근데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상대평가, 등급제, 고등학교 비평준화 이런 교육 정책은 개인의 능력을 전제로 세운 정책이야. 그러니까 교우관계, 학생 생활 만족도 이런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3-2니까 3-2를 보면 상대평가 등급제,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실시하면 학습 시간은 길어지고 그렇게 길어지면 구성원 간의 치열한 경쟁은 심화되고 결국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만족도라든지 학교 생활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관관계가 된다. 얘가 올라가면 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거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준다. 즉 위에서 말하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다 그런 얘기야. 자, 교육정책은 청소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습 시간이 늘어나고 교우관계가 멀어지고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결과, 이걸 자료 2를 통해서 3-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게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2번하고 3번 자료 2, 자료 3 이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